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.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직이 함께합니다. 네, 새로운 달, 이번 달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지난 6월 5일이었죠. 매년 6월 5일은요, 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제주 도내에서도 갖가지 행사가 열렸었는데요. 유엔에서 지정하는 이 수많은 날 중에 올해는 그 세계 환경의 날이 무려 5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했습니다. 맨 처음 제정된 이래로 무려 50년이 되기까지 아주 수많은 주제로 매년 6월 5일을 기념하고 있는데요.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책 속의 제주에서도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6월은요, 올해 유엔이 정한 주제답게 세계 환경의 날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단 하나뿐인 지구 그리고 단 하나뿐인 제주라는 주제에 맞춰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우선 50주년을 맞은 세계 환경의 날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 이제 유엔에서 지정하는 어떤 지구의 날, 환경의 날, 바다의 날 등등 어떤 유엔에서는 그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그 공동적인 문제와 가치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날짜를 정해서 매년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. 세계 환경의 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처음 제정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. 1968년 5월 제44회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이 스웨덴의 유엔 대사가 국제환경회의를 제의한 뒤에 만 4년 만인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이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. 총 113개 나라와 또 세계의 국제기구 그리고 257개의 그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 스톡홀름 회의에서는요. 각국이 유엔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한 뒤에 제27회차 그 국제연합 총회에서 6월 5일을 그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한 날이기도 합니다. 네, 50년 전에 열린 스톡홀름 회의, 국제 환경 정치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죠. 네, 맞습니다. 정말 중요했던 그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그 유엔 인간 환경 회의는요, 이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기도 했습니다.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유엔 산하의 그 환경 전문 기구인 유넵이라고도 하죠. 유엔 환경 계획이 설치가 되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해서 탄생한 유넵에서는요. 1987년부터 매년 그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그 해의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기도 하고요. 또 이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그 한 나라를 정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. 네, 이번 달 개최 50주년을 맞은 스톡홀름 회의가 인류에게 던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환경과 관련된 의미 있는 책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만나볼까요? 네, 오늘 가져온 책은요. 그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들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보면 참 좋을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. 굉장히 어떤 그 복잡 다단한 기후 환경과 관련한 이 담론과 그리고 또 이 각 분야의 이야기가 그래픽 노블로 잘 정리되어서 나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자 그리고 또 철학자인 이바르 에클랑과 또 만화가인 에티엔느 레크로아가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책 우리는 왜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할까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 이야기를 수학자이자 경제학자, 또 철학자인 저자와 만화가가 함께 만나서 어떻게 풀어냈을지 궁금합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? 네, 이 사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어떤 잦은 태풍과 가뭄 그리고 폭염, 홍수 등 지구는 말 그대로 정말이지 몸살을 앓고 있음이 분명한데요. 우리 모두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이 다양한 자연 현상들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. 그렇다면 왜?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오늘날의 환경 재앙이 이토록
왜 이렇게 심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무엇이 오늘날의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켰는지, 그리고 이 환경 문제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왜 심화가 된 건지에 대해서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데요. 기후학자, 수학자, 그리고 물리학자, 기업가, 그리고 마지막 이 정치인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진보해온 우리 인류의 발전사를 짚어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또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는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기후위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제주에서도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. 지금도 마른 가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바다에서는 해녀들이 채취할 자원들이 고갈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런 만큼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오늘 단비가 내려서 저도 굉장히 기쁜 네. 마음이긴 한데요. 사실 이 제주는 그 한국의 기후 변화에 어떤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. 이 폭염과 가뭄 그리고 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 농사의 재배 품종이 수시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.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바다 자원 역시 고갈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사계리에 위치한 그 용머리 해안이 기후 변화의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실제로도 용머리 해안은요,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 기준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용머리 해안을 좀 살펴보자면요. 우선 그 2019년만 하더라도 이 종일 탐방 가능한 관람 일수가 365일 중에 75일이었다고 하는데요. 무려 1년 만에 42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관람 일수가 줄어드는 것인데요. 그마저도 지난해에는요. 365일 중에 단 6일만이 이 용머리 해안을 온종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 제주에서도 이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정말 바로 이 코앞에서 느껴지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도 5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네, 우리 제주의 절경인 용머리 해안 탐방로를 걷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이 책에서도 이 용머리 해안 사례처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주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책은요,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옆 나라인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저 멀리 유럽과 남미 등등 이 전 세계의 이야기를 아우르면서 기후 변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. 또 정치, 경제, 사회 면에서 전 세계가 이 기후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이 책에서는 기후변화가 왜 발생한다고 보고 있나요? 네, 그 다양한 요인이 물론은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바로 에너지 사용, 특히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이 탄소 배출이라고 이 책은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석탄과 석유 등의 사용으로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그 탄소 배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기후변화를 가속시켰다는 것이 과학의 정설이기도 한데요. 이 책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탄소 배출을 이끌어온 나라는 이 미국을 비롯해 산업혁명으로 그 식민지 시대에 부를 향유한 선진국들이고 또 최근에는 엄청난 인구를 앞세워서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강대국인 옆 나라죠. 중국과 인도 등이 가세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기도 합니다.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자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강대국들은 남의 일 보듯이 해왔습니다. 과학계에서도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는 경고를 꾸준히 하고 있죠. 그런데 쓰레기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게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.
네, 맞습니다. 그 책에서는요, 그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꼬집고 있는데요. 과학계의 이야기가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책에서는요, 이 산호초를 연구하는 그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고 있는데요. 산호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로 약 4억 명의 사람들이 이 암초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. 하지만 지금 이 속도라면 2070년까지 산호초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이 과학계는 이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을 분석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고요. 한국에서도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도 이 매년 에너지 사용량은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. 이 책에서는요, 이러한 상황을 변화 대신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. 이 책에서 그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전 지구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슈인 만큼 이 세계 각 국가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배출가스 감축과 그리고 탄소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먼저 선진국들이 이 기후 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들 역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개개인들만 노력하기에는 이미 지구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이 책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. 구체적인 그 대안적인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보자면요. 우간다 난민 캠프에서 진행되었던 토지 할당과 영송농업연대 그리고 이 캄보디아의 간척지 농민 공동체와 또 스웨덴에서 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탄소세 그리고 이 공공투자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과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, 이 탄소세는 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화석 연료에 포함된 이 탄소의 함유량에 비례하는 그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기도 합니다. 네, 최근에 기후위기 심각성을 실감하면서 환경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뭔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급증하면서 출판 시장에서도 이 관련된 분야의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가지고요.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가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. 네,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. 이 환경 문제를 둘러싼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담론을 이 책이 조금 깊숙이 그리고 또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 책을 오늘 꼭 설명드리려고 이제 갖고 와봤는데요. 네. 만화 형식이라서 사실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역사와 그리고 또 이 작용 그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어떤 그 환경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서요.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.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는 왜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할까라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환경에 관한 책을 만나게 될 텐데요.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? 네. 다음 주에도요,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을 한 권 만나볼 텐데요. 이렇게 좀 긴 그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. 좀 짧게 칼럼 형식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잡지를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. 뉴 필로소퍼라는 호주의 그 잡지인데요. 지구가 1.5도씨 더 더워지기 전에라는 잡지입니다. 네,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